인체 마이크로비옴의 구조와 활성의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오타로 인해 기인되는 임상 질환의 예로는 염증성 장 질환과 비만이 대표적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구강, 피부 및 질 마이크로바이오타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파트에서 살펴본 생애 초기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의해 면역 시스템을 성숙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정상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한 면역 관용성을 발달시키지 못할 경우 염증성 장 질환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류마티스 등의 염증성 면역 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건강한 사람과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장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한 메타 유전체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IBD 환자에서 비중복성 세균 유전자들이 적어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장내 균총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면역 관용성이 발달하지 못해서 건강한 사람에 비해 정상 마이크로바이오타에 해당하는 다양한 미생물들에 대하여 면역 활성이 작용하여 다양한 세균이 장에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장의 항상성이 부족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 항생제를 사용하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다양성이 낮아져 IBD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우스 모델에서 IBD 발병 마우스와 건강한 마우스를 함께 사육했을 때 건강한 쥐에서도 IBD 발생이 증가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에 IBD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특히 IBD 발생은 식단과 상당한 연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IBD가 발생한다면 환경과 식단적 요인에 기인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IBD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고혈압,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와 같은 2차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위험인자입니다. 비만에서 장 바이오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마우스 모델을 통해 연구되었습니다. 정상 마우스는 같은 양과 같은 칼로리의 먹이를 섭취한 무균 마우스보다 40%나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는 위장간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식이섬유를 휘발성 지방산으로 분해 발효를 하기 때문인데요. 숙주는 이 지방산을 흡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칼로리를 얻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1일 에너지 요구량의 약 10%를 이러한 발효를 통해서 얻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균 마우스에게 정상 마우스의 미생물총이 주어졌을 때도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식된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식이섬유를 휘발성 지방산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으로 비만인 오비오비 유전형을 가진 마우스와 정상 마우스는 서로 다른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보유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오비오비 마우스는 정상지에 비해 50% 더 적은 박테로이데스를 보유하고 더 높은 비율의 퍼미큐테스를 보유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메탄 생성 고세균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른 쥐와 유전적으로 비만인 오비오비 마우스의 장내 세균을 나타냈습니다. 박테로이데스, 퍼미큐테스, 메탄 생성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만쥐에서는 퍼미큐테스의 비율이 훨씬 높고
메탄 생성균의 비율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균들은 숙주로 흡수되는 휘발성 지방산의 영양분이 적습니다. 마른쥐에서는. 그 이유는 많은 양의 이 수소가 발효를 지연시키게 되는데요. 이 비만쥐에서는 많은 양의 메탄 형성균이 있기 때문에 이 메탄 형성균들은 수소로부터 이 메탄을 형성하게 되고 장내 수소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발효를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장내에 그 휘발성 지방산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지방산들이 흡수가 되어서 더 많은 칼로리를 얻게 됩니다. 식이 및 숙주 유전자형의 엄격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장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조작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동물 모델에서 얻은 추론을 사람을 대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쌍둥이, 한 사람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비만이고 한 사람은 마른 체형인 그러한 쌍둥이죠. 이러한 쌍둥이의 장내 세균을 무균지에 이식한 실험에서 비만인 쌍둥이의 장내 세균을 이식한 쥐는 비만이 되었고요. 마른 쌍둥이의 장내 세균을 이식한 쥐는 체지방이 비만쥐처럼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람에게서도 장내 세균이 비만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인간의 비만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관계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독립된 연구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그러한 사항들만 추려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요. 퍼미큐테스와 박테로이데스의 비율이 증가하면 비만도가 증가한다. 요거는 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퍼미큐테스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비만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크리스텐세넬라과의 상대적인 풍부도는 숙주의 BMI와 반비례한다. 즉 크리스텐세넬라과의 세균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면 더 날씬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또한 아키멘시아 속 세균의 증가도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는 이러한 연구들이 복수의 연구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과 피부 그리고 질 마이크로바이오타에 기인하는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치와 치주염에 관해서 살펴보면 세포들은, 즉 미생물 세포들은 치석이라고 불리는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데요. 이 필름은 스트랩토코커스와 다른 발효 세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발효균들은 산을 생성해서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고요. 치주염은 심혈관 질환 및 관절염을 포함한 여러가지 전신질환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단일한 종이 충치와 치주염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군집 차원의 미생물 조성의 변화는 이러한 질병을 야기시키며 미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이러한 충치와 치주염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피부 미생물이 일으키는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드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드름 원인균으로 알려진 것은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입니다.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는 정상 피부 마이크로바이오타의 구성 요소이고 또한 그 양도 상당히 많은 우점종이며 염증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가 여드름의 원인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피오박테리움 아크네 중 특정 균주는 여드름의 원인이 되지만 다른 균주들은 건강한 피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피오박테리움 아크네가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 균주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여드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 미생물과 질의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정상 질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세균 불균형은 염증성 감염, 즉 질염이나 악취, 그리고 분비물 관련 덜 심한 임상형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형의 질염은 효모인 캔디다 속의 과한 증식, 그리고 성접촉으로 인해서 옮겨지는 원충인 트리코모나스 바질라니스의 감염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여성 질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상대적으로 조성의 변화가 유동적인 반면에 어떤 여성의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상대적으로 조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상자 1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질내의 미생물총, 즉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변화가 아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반면에 대상자 2의 경우에는 질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변화가 별로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질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